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결국 윤석열이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전 검찰청장의 아나무인 행보 때문에 국회 근무자들 전체가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고 맹비난했는데요. 지난 2일 방역수칙을 무시한 채 국힘당 의원실을 104곳을 순회 방문했던 윤 전 청장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가운데 윤 전 청장의 방역 위반이 코로나19 확산을 불러왔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알려진 윤 전 청장의 휴가는 자가격리였던 거죠.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 방역수칙을 보란듯이 무시하고 국회를 활보한 국힘당 윤석열 후보가 결국 사고를 쳤다며 확진 판정을 받은 국힘당 당직자와 악수를 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신 대변인은 본인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은 그렇다 쳐도 확진자와 악수한 손으로 국회 전체를 돌며 악수를 하고 다닌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이 아나무인의 무법자의 추태가 기가 찰 노릇인 거죠. 본인이 전파자가 돼서 이곳저곳에 전파를 하고 다닌 꼴인 겁니다. 앞서 국힘당 대권주자인 윤 전 청장은 지난 2일 국힘당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을 두루 만나며 입당 신고식을 치렀는데요. 윤 전 청장은 104명의 국힘당 의원실을 돌며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행원을 동행하는 한편 층간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국회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로 의원실에 외부인이 방문하려면 인적사항을 사무처에 제출 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출입증을 발부받더라도 층간 이동이 불가능하도록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날 국힘당 당직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 전 청장의 당시 행보가 또다시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윤 전 청장은 확진 판정을 받은 당직자와 악수해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요. 신 대변인은 이에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윤 전 청장을 강하게 만류했다. 그러나 보란듯이 무시했다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과연 지켜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 전 청장의 아나무인 행보 때문에 국회 근무자들 전체가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며 감염병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확산된다. 윤 전 청장은 본인의 오만함을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왜 집에서 개들과 뒹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됐는데요. 소위 말해 먹튀죠. 104명의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들, 그리고 그 수행원까지 어림잡아 300명 이상이 될 듯한데요. 좀비가 따로 없습니다. 차기 대선 선호도 조사에서 국힘당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청장 지지율이 5개월 만에 10%대 떡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로 한 달 만에 선두를 탈환했는데요. 이제서야 국민들이 윤석열의 정체를 알게 된 듯 싶습니다. 6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3일에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물은 결과 윤 전 청장의 지지율은 여론조사 한 달 만에 5%포인트 떨어진 19%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3월 검찰청장직에서 사퇴한 지 5개월 만입니다. 특히 윤 전 청장의 지지율은 전역에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 지역의 지지율은 지난달 28%보다 무려 12%포인트 떨어진 16%를 기록했고 하락폭도 가장 컸는데요. 인천 경기 지역에선 22%에서 17%로 대구 경북 지역에선 42%에서 35%로 떡락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일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24%보다 1%포인트 상승한 25%를 기록하며 한 달 만에 1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는 서울 지역에서 19%, 인천 경기 지역에서 35%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윤 전 청장은 국힘당 지지층 51%, 보수층 38%, 60대 이상 32%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었으며 이 지사는 진보층 50%, 30대 30%,
40대 45%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었는데요. 3위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지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한 달 만에 5%포인트 올라 11%의 지지율을 기록해 5개월 만에 10%대로 재진입했는데요. 이 밖에도 국힘당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4%,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95% 신뢰 수준에 응답률은 16%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약칭 공수처가 국힘당 대선 예비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청장에 대한 고발사건 일부를 검찰에 다시 넘겼습니다. 이미 윤 전 청장에 대한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 등 2건을 입건해 수사 중인 상황에서 윤 전 청장을 겨냥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공수처의 이 황당한 행동에 국민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정신을 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이쯤 되면 김진우 공수처장의 의도가 궁금한데요.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라임 술접대 부실 수사 의혹으로 윤 전 청장 등 전현직 검사 12명에 대해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직권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에 단순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사건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수처는 정식 입건하지 않고 다른 수사기관에 단순 이첩 조치하는데요. 앞서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약칭 사세행은 검찰이 라임 자산운용, 약칭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을 부실 수사했다며 당시 수사지휘 라인에 있던 윤 전 청장 등을 지난 2월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사세행이 윤 전 청장을 수사해달라고 고발한 사건 15건 가운데 윤 전 청장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공제 7호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 공제 8호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초 입건 이후 두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였는데요. 입건 2달이 지났지만 두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아직 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법조계에선 시간이 지나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공수처로서는 관련 수사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는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윤 전 청장이 최근 국힘당에 입당하고 대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애초에 공수처가 무리하게 사건을 입건한 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는데요. 무소불위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지금 와서 눈치 보기 하며 사건을 돌린다는 게 말이 되는지 어이가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 사세행 측은 윤 전 청장 입건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의도적으로 해태하고 라임 사건 연루검사 뇌물죄 고발 사건을 무책임하게 검찰에 이첩하는 것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것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공수처가 무늬만 공수처인 게 드러나고 말았는데요. 이걸 만들자고 그 긴 시간을 고생한 걸 생각하면 부해가 밀려옵니다. 고위공직자 수사를 눈치 보지 말고 하라고 만든 수사기관이 알아서 기고 있는 건데요. 어이가 없다는 말도 부족한 거죠. 공수처장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나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맡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토록 개혁의 길은 멀기만 한 걸까요?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